정말 마음이 아팠던 사례자분이 29,000원이 없어서 못 갔다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본인만 취업 안 되고 친구들이 다 되니까 이제 모임을 갔을 때 야 39,000원씩 나누자, 뭐 42,000원씩 나누자, 야 이번에 조금 좋은 데 가자, 7만원씩 엠빵 하자. 너무 큰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못 내겠으니까 못 가고 야 혹시 어느 가게 갈 건데 뭐 역전 할매 갈 거야? 이러면 그럼 내가 갈 수 있어. 한 13,000원씩 낼 것 같으니까. 근데 이자카야 가려고 하면 못 가는 거죠. 근데 이분이 29,000원이 없어서 저는 이제 모임에 안 가요 라고 하면서 우시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심리학자 친구 서른한 여름밤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를 모시고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재열님 자기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상담가로 11년, 작가로 12년, 사람들의 마음을 듣고 책으로 쓰는 장재열 작가입니다. 아니 이번에 되게 특별한 책을 쓰셨잖아요. 맞아요. 저 책 읽으면서 되게 놀랬어요. 왜요? 이런 주제에 대해서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구나. 은은하게 인식은 하고 있었지만 이 단어로 딱 정립했던 적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고립. 이 주제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좀 궁금해요. 공공 영역에서 책을 써달라고 집필 제안을 받은 거예요. 청년재단이라는 공익재단에서 이제 요청을 하셨는데, 이거 무슨 주제죠? 그랬더니 소셜 아이솔레이션, 사회적 고립에 대해 써달라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작가님도 고립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뭔지 정확히 모르시죠? 그래서 이 고립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우리 사회에 인식되고 있지 않은데 생각보다 엄청 많은 사람들이 고립 때문에 병들고 있어서 고립이라는 단어를 알리는 책을 써야 된다. 처음에 진짜 뭔지 모르겠어가지고 은둔형 외톨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책 이름은 현관까지 가기 너무 힘든 사람들을 위한 책 뭐 이런 걸 써야 되나? 근데 제가 만나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고립이라는, 특히 사회적 고립이라는 단어는 은둔형 외톨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히키코모리랑 완전 다른 거더라고요. 내가 회사도 다니고 뭐 학교도 다니고 바깥 생활 다 해서 겉으로 보기에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핸드폰에 연락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상태, 쉽게 말하면. 은둔은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혼자 일을 안 하고 방 안에 또는 집 안에 가만히 있는 느낌이라면, 이 고립은 사람들과의 연결고리가 다 끊어진 상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집 안에 있냐 방 안에 있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철 타고 있을 때 옆에 있는 사람, 버스 타고 있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고립이 굉장히 많은데, 깜짝 놀란 게 정부 추산으로 우리나라에서 생애 한 번 이상 고립을 겪는 사람이 국민의 3분의 1이래요. 1,500만 명 이상은 평생 한 번 이상은 고립을 겪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한테 고립이 이렇게 심각한 현상이고 우리가 고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막 알리려고 하면 사람들이 내일 아닌데? 라고 생각하고 안 듣는다는 거예요. 왜? 고립할 때 저처럼 은둔형 외톨이를 떠올리니까 나랑 관계없는 일인데? 그거 뭐지? 이러고 스킵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 고립이라는 단어를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게 만드는 인식 개선의 책을 쓰고 싶어요.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하루에 카톡 없고 연락 없고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난 원래 사람이 이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그럼 내가 고립 상태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있어요. 이거는 그 정부에서 이 셀프 체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놨는데요. 여러 가지로 고립되어 있는 것이 다 해당될 때, 즉 무슨 소리냐면 경제적 고립도 있어요. 첫 번째로.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급한 상황인데 한 100만 원 정도를 빌릴 수 있는 사람이 지난 6개월간 한 명도 없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서적인 고립감. 내가 진짜 너무 우울하고 너무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인데 편하게 전화 걸어서 하소연할 사람이 지난 6개월간 한 명도 없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이 일상적인 그 생활 관계 안에서 내가 가볍게 안부를 묻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그리고 신체적 건강성으로도 고립을 발견할 수 있는데, 내가 갑자기 악! 하고 아파요. 응급실 가야 돼. 나 좀 응급실에 데려가 줄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6개월간 한 명도 없었다. 너무 해당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전 국민의 3분의 1이 이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거를 생각해보면 한참 지방에서 평생 살다가 서울로 막 처음 와서 친구도 사귀기 전에 1인 가구인 사회초년생 대학생도 이럴 수 있고, 또는 내가 뭐 이런 사업을 하던 사람인데 쫄딱 망했어. 주변 사람한테 이 사실을 밝히고 싶지 않아. 너무 막 부끄러워. 막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했어. 그럼 연락을 잠깐 다 끊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캐주얼하게 동굴 속으로 들어갔다? 또는 뭐 요즘 걔 뭐해? 잠수 탄 거 같아. 잠수 탔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사실은 사회적 고립 현상이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개념이 어디서 왔는지 알 것 같아요. 심리학에서 지지나 자원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거기에서도 지지나 자원을 도구적 지지, 진짜 필요한 걸 주는 거고, 네. 사회적 지지, 아니면 정서적 지지 이렇게 네네. 나눠요. 네네네. 근데 그런 지지가 영인, 그런 자원이 영인 상태가 고립이다. 저도 너무 놀랬던 게 사실 이 책 쓰는 게 정말 쉽지 않았던 게 왜냐면 책을 이제 추진하는 이 청년재단이라는 곳에서 저한테 큰 숙제를 줬어요. 그러니까 전 처음에 야 이렇게 큰 주제를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랬는데 직원분이 저한테 엘리베이터에 따라 나오면서 작가님 꼭 좀 써주시라. 왜냐하면 고립을 겪는 사람도 너무 힘들지만 그 주변 사람들도 너무 힘들다. 왜 얘가 연락이 끊겼는지, 왜 얘가 요즘 뭐 하는지, 왜 연락이 안 되는지 모른 채로 전전긍긍 하는데 어떻게 도와야 될지 모르는. 왜냐면 야 왜 연락이 안 돼? 뭐 요즘 힘들어 이렇게 훅 들어갔을 때 더 숨는 경우도 있고 3분의 1이 겪고 있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가족 친구까지 포함하면 사실 전 국민이 이걸 한 번씩 맞닥뜨리는 거다. 맞아.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설득이 됐던 게 뭐냐면 저는 그렇게 심각한 고립을 겪어본 적이 별로 없는데 제가 만났던 옛 연인 중에 아 그게 고립이었구나 깨달은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들한테 고립이 뭔지 설명 듣고 나니까 아 내가 7년 전에 만났던 어떤 친구가 고립이었는데 내가 그 친구가 고립이라는 걸 알았다면 도울 수 있었을 텐데 그때는 저도 그런 걸 몰라서 얘는 너무 내향적이야. 얘는 너무 낯가려. 내 뒤로 맨날 숨어. 사람들이랑 아무도 연락 안 해. 나한테만 의존해. 그러면서 제가 피로감을 느끼고 조금 야 너 좀 나가. 사람들 만나. 그렇게 부담을 주다가 사실 이 친구가 저와의 연락까지 끊으면서 완전히 세상에 사라져버리는 그렇게 좀 마음이 아프게 헤어진 친구였었는데 그 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고립이라는 게 뭔지를 알면 그리고 그게 어떤 도움이 필요하고 변화가 필요한 개념이라는 걸 알면 이 친구도 스스로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했을 수 있고 나도 이 친구를 사랑하는 사람 입장에서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본인도 주변인도 고립이라는 걸 모르니까 너 너무 소극적이야. 너 너무 내향적이야. 너 왜 그래? 자책하고 질타하면서 더 사람을 작아지게 만들었더라고요. 그게 너무 후회가 되고 마음에 아쉬움이 나오면서 나 같은 사람이 줄어들 수 있도록 내가 좀 해봐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하겠다 하고 100명의 고립 당사자, 고립 지원 종사자, 그리고 주변 가족, 친구, 지인들을 인터뷰했죠. 100명을. 책을 보면서 의외의 고립들이 많이 발견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그 외국에 갑자기 나가서 살게 된 그분의 사연이 저는 너무 와닿았거든요. 맞아요. 이제 100명을 만나다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란 게 우리가 그래도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도 그래도 고립하면 뭔가 취업에 너무 실패해서 약간 기죽어 있고 마음이 힘들 때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고립은 생각보다 학벌, 뭐 소득 수준, 사회성 척도랑 상관없이 누구나 환경이 고립되면 올 수 있다는 걸 제가 배웠는 게 첫 사례자가 인도 주재원 부인인 30대 주부였는데 이분은 사실 좋은 학교에서 굉장히 핵 인싸로 살고 좋은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과 같이 일하고 심지어 인사팀 분이었어요. 사람들이랑 굉장히 잘 지내는 분이었는데 어떻게 고립을 겪었느냐. 남편분이 인도로 주재원을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아이가 1살이에요. 그러니까 기러기 부부를 하기에는 조금 너무 상황이 그리고 되게 오래 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아 그러면 여보 내가 일을 그만두고 따라갈게 하고 이 여성분이 이제 간 거죠. 아이를 데리고. 근데 인도를 가니까 막상 한국의 친구들이랑 뭐 줌으로 만나면 되지. 근데 시차가 생각보다 컸고 친구들하고 연락하면 야 너 너무 좋겠다. 거기 뭐 집 100평이라며 뭐 메이드 있다며. 그러니까 이 고립감을 얘기했을 때 친구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인도라는 사회, 특히 여성이 혼자 돌아다니기 되게 힘든 이 인도라는 사회에서 여성이 느끼는 이 위협감, 그 다음에 자유롭지 못한 이 고립감을 모르잖아요. 야 너 집 거기 그 남편 회사에서 해줬어? 너무 좋겠다. 야 그 돈도 되게 많이 주지? 이런 얘기하니까 이 친구가 힘들다는 말을 점점 못하게 되고 특히 또 시차도 있으니까 연락이 어려워지고 남편은 늦게 오고 주재원 부인들끼리는 서열이 있잖아요. 남편 직급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한 1년 정도는 사람들과 소통하려고 애를 쓰다가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는 남은 2년 동안 매일 밤 이제 1살배기 아기를 재워놓고 남편 올 때까지 울면서 일기만 썼대요. 아무랑도 말할 데가 없으니까 저한테 일기를 보여주는데 이만큼인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저는 이 일기를 난중일기라고 불러요. 내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정말 난이었다. 이런 분도 있었고 또 책에는 안 썼는데요.
그 초대형 로펌, 우리가 이름만 대면 다 알 것 같은 로펌 변호사도 있었어요. 로펌 변호사가 뭐 외제차 차고 맨날 출퇴근하고 이러면 잘 나가는 사람, 그리고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 전문직, 고립 멀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핸드폰을 저한테 보여줬거든요. 가장 마지막으로 연락한 사람이 4개월 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업무 카톡은 있어. 업무 카톡은 있고 오늘 우체국 등기 배송됩니다 이런 건 있어. 근데 안부를 물은 사람이 4개월 전이 끝인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라고 여쭤봤는데 새벽 6시에 아침 먹으면서 회의 시작한대요. 그리고 새벽 1시쯤 끝나서 집에 가면 2시 되는데 3시간 반 자고 또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건 들어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또 초대형 로펌들은 큰 사건 받잖아요. 막 정치적인 사건, 뭐 재벌 사건. 변호사 한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팀으로 움직이니까 4시간이 아예 없고 하루라도 시간이 남으면 그냥 기절해 있고 뭐 링거 맞으러 가고 그 사이에 사회적 관계망이 다 끊긴 거죠. 근데 아무도 이 사람을 도와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 못 하는 거야. 왜? 아우디 끌고 다니는 대형 로펌 변호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함정에 빠져 있었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일하고 자기 밥벌이만 잘하면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 시선에 우리가 고립 당사자들이 안 보였던 거죠. 근데 저는 너무 신기한 게 그 로펌 변호사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나 자신을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나 아무 문제 없어. 근데 그분은 맞아. 본인이 어떻게 고립된 상태인지를 알았어요? 그거를 모르고 계시다가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블랙아웃이 왔대요. 이 고립 상태가 위험한 것은 뭐가 있냐면 고립 상태일 때 우리 생각해보면 고립 상태일 때도 건강할 수 있어요. 근데 고립 상태일 때 만에 하나 마음의 건강성이 떨어지면 붙잡아줄 사회적 자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우리가 이제 우울이 물론 한순간에 오기도 하고 서서히 오기도 하지만 이분은 이렇게 가다가 죽고 싶어로 가버린 거예요. 이렇게도 아니고 푹. 그러니까 이게 뭐야? 갑자기 왜 이래?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본인이 어디에다 무엇을 말해야 될지 나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돼라고 말해야 될지 아니면 커피 한 잔 할래라고 말할 사람도 한 명도 없고 뭔가 잘못됐어 라고 느끼셨다는 거죠. 너무 공감 가는 게 제가 코칭을 할 때도 사회적인 관계는 나를 붙잡아주는 근력 같은 거다. 맞아요. 이게 근력이 단련이 되어 있으면 힘든 상황이 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근데 근력이 없으면 종이장처럼 걸어 다닐 수 있지만 한 번 무너지면은 굉장히 다시 일어나기 어렵다.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고립 체크리스트 얘기 드렸잖아요. 생각해보면 응급실에 가야 되는데 전화할 사람이 없다? 전화할 사람만 있어도 응급실 가서 금방 고칠 수 있는 병인데 연락할 사람이 없어 방치되면 내가 거기서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립은 고립 자체로도 무섭지만 고립된 사람이 어떤 삶에서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아무런 안전망이 없기 때문에 그 위기가 너무 큰 위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까 그 주재원 부인 있잖아요. 네. 어떤 분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남편 있는데 맞아요. 왜 고립이 됐다고 해?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남편분은 본인이 속한 그 인도 내에서 회사 안에서의 관계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어쨌든 뭐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고 이 내가 일하는 곳 안에서의 어떤 관계망도 있는데 이 분은 남편이 오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없는 상태인 거예요. 남편이 야근하는 날은 내가 아무와도 대화할 수 없는 날인 거죠. 그런 식으로 내가 관계망을 연결하거나 맺을 수 있는 능동성이 거세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언제 와? 근데 너무 미안해 늦을 것 같아 이러면 이분은 일기장 말고는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네, 이 말을 들으면서 너무 무서운 게 저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제가 SNS를 처음 시작한 것도 너무 외로워서 시작했어요. 그때는 완전 백수였고 지금 프리랜서잖아요. 고객이 아니면 말할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게 딱 이 영상 찍기 며칠 전에 모임이 있었어요. 신년회가. 근데 10명이 참석한다고 했거든요. 당일날 정말 죄송한데 오늘 뭐 상무님 보고가 생겨가지고 못 갈 것 같다. 정말 죄송한데 뭐 내일 아침 출장 잡혀서 못 갈 것 같다 이러면서 결국 5명 모였어요. 10명에서 5명이 당일 노쇼를 한 거죠. 근데 제 나이, 우리 나이가 사실 회사에서 과장, 차장, 팀장을 할 때니까 제일 바쁠 때예요. 이해를 하죠.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었냐면 이렇게 그냥 사람을 만나서 목적 없이 대화를 나누고 친교를 나누는 건 이 바쁜 한국 사회에서 제일 먼저 제껴지는 스케줄인 거예요. 제일 먼저 제끼는데 사실은 얘가 제일 중요한 스케줄이구나. 왜냐면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미안해요 하는 지인분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왜 노쇼해? 다 바빠 이게 아니라 저 사람들을 저렇게 제일 취소해도 되는 약속들을 취소하면서 일만 하고 있는데 결국 그것이 우리의 연결고리들이 줄어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제가 이 고립책을 쓰고 나니까 그 당일 노쇼 되는 사람들이 마음이 아프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바쁘면 저렇게 줄여나갈까? 근데 저렇게 매일매일 바빠서 약속들을 다 줄여나가고 못 갈 것 같아, 못 뺄 것 같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로펌 변호사님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은 채 업무 카톡만 남은 내가 되게 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 요새 돈 주고 모임 나가잖아. 넷플령과 트레바리 이런 데를. 네, 맞아요. 비생산적인 만남들이 우리를 살게 하는 맞아. 그 연결감이 되는데 우리가 너무 사실은 사는 게 팍팍하잖아요, 한국 사회가. 그러니까 비생산적이야. 지금 뭐 만나서 일 얘기할 거다 아니고 그냥 안부 묻는 자리야, 뭐 스몰 토크 하는 자리야를 제일 먼저 우리가 줄이게 돼요. 바빠서도 있고, 또 이제 또 다른 고립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고립, 그 전형적인 고립도 있거든요. 취업 너무 안 돼서. 근데 정말 마음이 아팠던 사례자분이 29,000원이 없어서 못 갔다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본인만 취업 안 되고 친구들이 다 되니까 이제 모임을 갔을 때 야 39,000원씩 나누자, 뭐 42,000원씩 나누자, 야 이번에 조금 좋은 데 가자, 7만원씩 엠빵 하자. 너무 큰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못 내겠으니까 못 가고 야 혹시 어느 가게 갈 건데 뭐 역전 할매 갈 거야? 이러면 그럼 내가 갈 수 있어. 한 13,000원씩 낼 것 같으니까. 근데 이자카야 가려고 하면 못 가는 거죠. 근데 이분이 29,000원이 없어서 저는 이제 모임에 안 가요 라고 하면서 우시는데, 이 고립도 저 고립도 결국은 관계망이 점점 끊어져 나가는 건 똑같거든요. 이 사람은 수입이 너무 많아, 1억 5천 벌어. 이 사람은 돈이 한 푼도 없어서 29,000원을 못 내. 그렇게 보면 우리가 되게 다른 집단 같거든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시간의 여유가 없어서, 금전의 여유가 없어서, 또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어떠한 여유가 없어지면서 팔다리 끊겨 나가듯이 가장 먼 곳부터 끊겨 나가다가 인간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 회사 간다, 잔다, 밥 먹는다만 남겨버리는 거죠. 저는 근데 내가 고립되어 있어 라는 거는 사실 원트가 있는 거잖아요. 네. 난 연결되고 싶어. 근데 어떤 분들은 나는 그게 너무 좋은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인터넷에서 뭐 한 달 동안 고립된 상태에서 뭐 게임과 넷플릭스와 뭐 모든 게 주어집니다. 나 너무 할 것 같아. 너무 할 것 같잖아요. 1억 준다고. 막. 내 1억 빨리 주세요. 그렇게 자발적으로 고립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 차이도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고립을 선택하는 것과 고립에 처하는 건 너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사람들과의 연결고리를 좀 끊고 디톡스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관계를 디톡스하고 싶을 수도 있고, 저도 늘 사람들이 안 믿지만 내향성이 아주 높게 정말 9대1로 나오는 사람으로서 항상 집안에서 아무도 날 찾지 않을 때 행복을 느껴요. 오늘은 카톡이 하나도 안 왔네? 와 너무 좋다,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기쁨은 내가 언제든지 연결이 필요할 때 재개할 수 있다라는 최소한의 능동성이 탑재된 상태예요. 나는 사람 싫어해서 안 만나는 거야. 나는 너무 피곤해서 안 만나는 거야. 나는 혼자가 좋아서 안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최소한의 능동성이 탑재된 채로 고립을 선택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있어요. 물론 그것도 장기화됐을 때는 이것이 어떤 비자발적 고립으로 넘어가기도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시작점이 자발적일 때는 괜찮은데, 비자발적 고립이라는 건 이렇게 내가 고립되는지도 모른 채 고립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돈, 시간, 물리적 이런 것들로 인해서도 정신질환으로도 고립이 시작되긴 해요. 그래서 이거는 환경이라는 거죠. 고립이 나에게 환경으로서 와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구분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최소한의 능동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박탈당한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다이어트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안 먹는 거야. 랑 음식이 없어. 없어요. 못 먹는 거야. 못 먹는 거예요. 근데 물론 내가 식욕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서 음식 없어도 버틸 수 있어요. 근데 식욕 없는 사람도 어느 날 배고플 수 있잖아요. 근데 없어. 그거 엄청난 위기가 되거든요. 근데 말씀 주신 대로 다이어트 중이야. 근데 냉장고에 있긴 있어. 근데 안 먹을 거야. 근데 다이어트 하다가도 와 진짜 안 되겠는데 하루는 먹어야겠다. 먹을 수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원이라는 것은 내가 쓰고자 할 때 있어야 되는 것이 자원이다. 맞습니다. 그러면 저도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무섭거든요. 왜요? 고립될까봐. 솔직히 저 그냥 프리랜서로 집에만 있으면 저도 그 위기를 겪어요. 그냥 아무도 안 만날 수 있잖아요. 내가 일을 안 받고 안 하면 나도 딱 끊어질 수 있는, 저는 미혼이니까 또 정말 아무도 없을 수 있는 상태인 거죠. 저는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끼고 아끼면 남편이 버는 것만 살 수 있어. 그럼 난 집에서 화초처럼 말라 죽어도 모르는 거야. 그렇게. 그래서 이걸 들으시면서 아씨 나도 고립 아니야 이거 뭐 그냥 내 얘기 같은데 하시는 분들
저 같은 사람들은 고립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 응.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고립 상태가 왔을 때 나 고립된 상태인 것 같아요. 인지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깨달았는데 인지하면 감각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인지하면 감각할 수 있게 되는데 무슨 소리냐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때만 해도 갱년기 우울증이라는 말을 어르신들이 모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세대는 갱년기 우울증이 오셨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셨을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 어머니 세대만 해도 갱년기 우울증을 아시니까 나 갱년기인가? 라고 하면서 자각하시고 거기에서 뭐 병원을 가시는 능동적인 어머니도 있고 병원은 좀 부담스러운 어머니들 그러시니까 그래도 뭐 인터넷이라도 찾아보시잖아요. 갱년기 우울증에 좋은 거, 뭐 석류가 좋대 뭐 하시면서 그렇게 인지하고 감각해야 돌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고립 안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역으로 고립을 감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너무 와닿았어요. 왜냐면 제가 이 책 읽고 아이씨 나 좀만 더 가면 고립이다. 나 더 열심히 뻗어 나가야겠어. 이 생각이 확 들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고립을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사람들에게서 오는 어떤 그 연락이나 메시지들이 있을 때 이것들을 너무 힘들 상황이어도 외면하지 않는 거 되게 중요해요. 고립되어 있는 분들한테 먼저 다가가세요. 저는 그렇게 절대 말하지 않아요. 왜냐면 고립이 조금만 장기화돼도 이 정신적 건강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니까 에너지 레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고립은 어떤 상황에서 온진 몰라도 각자가 되게 힘든 상황일 때 소위 인생에서 동굴로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힘들 때 왔는데 힘을 내서 먼저 다가가세요. 이거는 다리 부러졌는데 걸어요. 걸으면 되지 뭐 이렇게 하는 아주 공격적인 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누가 손을 뻗었을 때 잡는 신용 정도는 우리가 하면 최후의 연결고리 하나 정도가 남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 고립 상태에 빠지고 건강성이 떨어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연락에 답장하지 않게 되는 거. 카톡 왔는데 안 읽어버리는 거. 왜냐면 그거에 잘 지내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몰라서 카톡을 씹었다라는 사례자들이 100분 중에 한 30분이 됐었어요. 못 지낸다라고 말할 자신이 없으면 그냥 저냥이라고 말해도 돼요. 그러니까 잘 지내요라고 거짓말하기는 싫고 나 못 지내요라고 하면서 미주알 고주알 내 얘기하기 너무 힘들어서 말 안 했어요 라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냥 저냥 뭐 그냥 이라도 답하고 희미한 연결고리를 일단은 놓아두는 거 너무 중요해요. 진짜 필요하다. 그 얘기 들으니까 연락이 끊긴 친구들한테 다시 좀 나도 연락을 해봐야겠구나. 잘 지내? 어떻게 지내? 뭐 하면서 지내? 이런 연락들을 답장이 안 오더라도 해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이거는 이제 전작에서 마이크로 리추얼에서 추천했던 건데 굉장히 많은 독자분들이 생각지 못했다라고 하셨던 이 리추얼, 이 생즉하라는 게 있었는데요. 생각나는 즉시 카톡하기인데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살려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가 서연이 요새 뭐하지? 그러면 뭐 잘 살겠지 하거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들어가서 서연이 잘 사네 하고 끝내요. 근데 서연이 뭐하지? 할 때 바로 핸드폰 들어서 야 서연아 뭐하고 살아?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게 나를 살리기도 하고요. 왜냐면은 내가 고립되기 전에 조금 더 정신적 건강성이 있는 사람일 때 누군가가 생각났을 때 연결을 해놓는다는 건 나를 위한 연결고리들을 계속 이어놓는다는 것이기도 해요. 또 반대로 걔 뭐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 높은 확률로 SNS 업로드가 줄어든 상태일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SNS로 서로의 생존을 감각하거든요. 근데 요새 서연이 뭐해? 몰라 요새 소식이 별로 없어. 요새 뭐 인스타도 안 하더라? 이때가 사실은 고립되어 있을 매우 높은 확률인 거예요. 저 아까 그 인도에 가셨던 분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저랑 아주 오랜 지인이거든요. 친구예요. 대학 시절부터. 근데 그녀가 인도에 가 있었을 때 1년 정도 엄청 SNS를 막 인도 라이프 이러면서 하다가 어느 날 안 했는데 우리가 다들 야 걔 요새 뭐해? 몰라? 바쁜가? 몰라 인도 뭐 시차 다르니까 요새 SNS도 안 하지 않아? 인스타 페이스북 다 안 하던데? 애 키우느라 바쁜가 보다? 맞아 애 2살인가? 이러고 아무도 연락 안 했었거든요. 근데 돌아오고 그 난중 일기를 보는데 제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혼자서 이렇게 하는데 이 친구 생각났을 때 카톡이라도 한번 해볼걸. 야 요새 괜찮아? 인도 삶은 어때? 잘 사니? 애는 몇 살이야? 한 번쯤 궁금할 때 물어볼걸. 그 인연을 이렇게 방치했구나. 그게 정말 크더라고요. 그 생즉하가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여러분 들으셨죠? 지금 생각나는 사람 있으면 맞아요. 당장 카톡하세요. 지금 일시정지 누르고 바로 안부를 한 명씩이라도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장재열 작가님 모시고 고립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도 본인들의 고립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지 한번 점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고립과 어떻게 그럼 연결될 수 있을지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만나요. 안녕!